자,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예요. 방정식은 뭐고 함수는 뭐예요? 방정식이 뭐고 함수는 뭐야? 사실 그 2차 방정식 그리고 2차 함수 이 경계를 나누는 게 모호해요. 왜 그러냐면 봐봐. 대수 파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항상 1학기 때 대수 파트를 배워요. 방정식이나 함수나 부등식 위주로 배우죠. 그리고 2학기 때는 기하 파트 위주로 배워. 도형. 그렇죠? 아니면은 뭐 확률도 2학기 때 배우나? 어쨌든 도형 파트 위주로 2학기 때 배우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 뭐 함수 이런 것들을 수학에 이제 여러 갈래가 있다면 그 중에서 대수 파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굵직한 세 개가 함수, 그리고 방정식, 그리고 부등식 이렇게 있어요. 함수는 뭐야? 그렇죠. 답변 하나 넣었을 때 답변 하나가 나오는 거지. 함수가 fx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f가 뭐의 약자인지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기능 이런 뜻 아닌가? 근데 이제 이 함수 f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fa가 1이 나왔다. 그럼 이 f라는 함수에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오게 하는 기능을 하는 수학적인 도구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함수가 그래. 하나에 하나씩 대응되는 어떤 값을 넣었을 때 다른 값이 나오는 그렇게 대응시켜주는 것을 함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함수를 y는 fx라고 표시를 하죠. 방정식은 뭐예요? 방정식은 뭐야? 뭐 식이 x에 대한 식이 있다면 이게 얼마가 될 때? 0이 될 때 x값을 구하는 게 방정식이야. 그쵸? 부등식은 뭐예요? fx가 있다면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따지는 게 이제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함수, 방정식, 부등식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게 있진 않지만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 중에서 함수, 방정식, 부등식 중에서 뭐가 중심이 되고 중요한 걸까? 뭐가? 함수, 방정식, 부등식 중에 제1은 함수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수가 중요해요. 왜 함수가 중요하느냐? 자, 함수는 y는 fx. 자, y는 fx 함수를 안다는 것은 우리는 이거를 뭘로 표현할 수 있어? 좌표 표면상에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프로 표시하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함수를 안다는 것, 함수의 개형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를 알 수밖에 없어. 왜 그러느냐? 우리가 배울 2차 함수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2차 함수가 처음은 아니니까. x축이 이렇게 있고 내가 선생님이 2차 함수 이렇게 그렸어. 이거 y는 fx라고 할게요. 여러분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알아요? 2차 함수 그래프 어떤 특징이 있어? 꼭지점이 있고, 그렇지?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고 꼭지점일 때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갖게 되지.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 위로 볼록이면 최대를 갖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가 클수록 이게 폭이 좁아지고 최고차항 계수가 작을수록 폭이 넓어지고 이러한 특징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어. 그렇게 되면 봐봐봐. 이때 포인트를 둬야 되는 게 이 x축이에요. x축,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화살표 표시해서 축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직선이기도 하거든. 이 x축, 빨간색 선은 무슨 직선이에요?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면 y는 0인 직선이에요. 맞아. 그러면 여기서 이 방정식을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y는 fx와 y는 0 두 개의
함수인 거야, 어떻게 보면은. fx라는 함수와 y는 0이라는 직선, 이것이 만날 때 생기는 그 교점을 구하라는 것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 둘이 같다고 놓고 x가 구하는 거니까. 근데 그래프를 싹 그리면 뭐가 튀어나와요? 그래프를 싹 그리면 만나는 점이 이렇게 튀어나오잖아.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fx는 0이 될 때가 이거랑 이거잖아.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는 것은 방정식 해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x축이랑 만나는 그 순간을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맞죠? 그 다음에 부등식은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이것도 y는 0이잖아. 그럼 y는 0보다 fx가 크냐 작냐 따지는 거거든. 그러면 y는 x보다 클 때가 언제예요? y는 0보다 클 때가 이거 기준으로 O 위에 있을 때잖아. 그럼 이게 fx가 0보다 클 때야. 근데 우리는 x를 구하다 보니까 요 함수에 대응되는 x 값들을 구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fx가 0보다 큰 걸 만족하는 것은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이걸 갖다가 이렇게 fx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x축보다 밑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fx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알파랑 베타 사이가 되는 거예요. x의 범위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뭐야? 함수의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방정식과 부등식은 저절로 그냥 따라오는 거야,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었어? 1차 방정식부터 배웠어? 1차 함수부터 배웠어? 1차 방정식부터 배웠지. 2차 방정식부터 배웠어? 2차 함수부터 배웠어요? 2차 방정식부터 배웠지. 지금 2차 방정식 배우고 2차 함수 배우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또 다른 함수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함수부터 배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하에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나오잖아.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함수 그래프 먼저 배우고 어떻게 그리는지도 배우고 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다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유리방정식, 무리방정식 x값 구하는 거 배우고요. 수학 1에 가면 지수로그 함수가 나와. 그럼 지수로그 함수를 먼저 배운 다음에 방정식, 지수로그 방정식, 지수로그 부등식 배우고, 그리고 삼각함수를 배울 때도 삼각함수를 먼저 배운 다음에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우선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좀 1학년, 중학교 때도 좀 함수부터 배웠으면 좋겠어. 1차 함수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1차 방정식 배워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끝이거든. 근해 공식을 외우고 그건 이제 다음 얘기고, 전체적인 그 이론으로 봤을 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함수를 알고 그 특징을 알고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방정식과 부등식은 그냥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2차 방정식도 다 알고 2차 함수도 알고 2차 부등식도 아니까 이게 머릿속에 다 있긴 있을 거예요. 굳이 구분을 지어줄 필요가 사실 없어. 방정식 문제를 그래프로 해서 풀 수도 있는 거고, 함수 문제를 그래프 안 그리고 식으로만 풀을 수도 있는 거고. 알겠죠? 기본 베이스만 깔려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거예요. 요 내용입니다.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에서 방정식의 근, 해를 갖는다. 그렇죠? 그리고 원래 이 단원에서는 2차 함수의 개형을 배우는 거야.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폭이 좁아진다, 넓어진다,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 이걸 배우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미 나는 그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차 함수에 대한 얘기는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판별식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이런 거 있었지. 이렇게 2차 함수 있고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2차 함수가 이렇게 만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x축과 만나는 것이 해가 되니까, 지금 해가 몇 개예요? 해가 2개, 1개 없다. 그래서 이 해의 개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라고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는 유일하게 뭐가 있어? 판별식이 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표시하는데, 여기서 확장. 어떻게 확장을 하느냐?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x축은 어쨌든 직선이야. 근데 직선 중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하기 편안한 직선인 거야. y는 0인 직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더라도 x축이 아니라 임의의 직선으로 되더라도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만약에 이차 함수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고 이 직선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x축과 y는 fx가 같다라고 놓고 판별식을 구한 것처럼 이것도 둘이 같다라고 놓고 한쪽으로 다 넘긴 다음에 판별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임의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는 이미 2차 함수와 임의 직선과의 관계랑 다를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런 모양도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될 거고 그러면 저렇게 비스듬히 생긴 모양이면 접선 이런 식으로 지나갈 때도 판별식이 0이어야 될 거고 접하니까 그리고 만나지 않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2차 함수와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 선생님이 좀 그것 좀 해봅시다. 참고 하나. 2차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 요거의 x값을 알파라고 하고 요거의 x값을 베타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요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싹 그었을 때 이게 접할 수 있겠죠? 응? 여기 접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접점의 x좌표는 얼마게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이거의 중간이에요. 오, 그렇구나. 어떻게 생각하면, 물론 이걸 다 일일이 증명해도 되지만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고 기억해두면 편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런 거야. 우리 이거랑 똑같은 경우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그러면은 이거를 x축에다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 2차 함수가. 여기 x축이야. 여기가 만약에 알파고 여기가 만약에 베타야. 그러면은 이 정가운데는 얼마야? 정가운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아닌가? 2차 함수는 좌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것도 그렇게 된다는 거지. 이 2차 함수와 직선을 같다라고 놓고 한쪽으로 넘기게 된다면 어쨌든 이 두 근은 알파랑 베타가 될 텐데 그 정가운데 있는 값은 뭐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가끔씩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가끔씩. 자주 나오는 개념은 아니어서. 됐어요. 그리고 사실 원래 이제 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랑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가 여기 있었는데 교육과정이 약간 수정되면서 뒤로 옮겨갔어요. 부등식 파트로.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근의 분리랑 실근의 부호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럼 부등식 파트에 선생님이 더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고요. 2차 함수 개형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면 자, 함수를 배우고 함수의 그래프도 그릴 줄 알면 반드시 나오는 개념이 있어요. 무슨 개념이 나올까? 함수를 여러분들이 몇 차 함수든 아니면 다항함수가 아니라 다른 함수 여러분들 앞으로 배울 유리무리 함수나 삼각함수, 지수로그 함수 함수를 배우고 여러분들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줄 알면 그 다음에 반드시 이어서 나오는 거 뭐? 이 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그러니까 함수의 최대 최소 반드시 이어서 나오죠. 최대 최소 문제는 함수의 그래프 개형, 함수의 특징, 성질들로 푸는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줘 볼게요. 2차 함수는 크게 두 가지 개형이 있지. 아래로 볼록인 경우와 위로 볼록인 경우 있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한다면 아래로 볼록인 경우는 a가 0보다 큰 경우예요. 위로 볼록인 경우는 a가 0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죠. 그랬을 때 아래로 볼록일 때 최소값 언제예요? 최소값 정가운데에서 최소값을 갖게 되죠. 정가운데 이 x값이 뭐더라?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 호호. 그냥 지금 귀찮아서 대답 안 한 거지? 알고 있죠? 아니, 안 알고 있어? 이거를 이거 우리 저번에 유도 안 했었나? 근해 공식할 때 유도했던 것 같은데. a로 끄집어내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뭐였더라?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잖아요. 바꾸면. 그러니까 어떤 꼴이 되는 거냐면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이 꼴이 되는 거지. 2차 함수의 표준형 꼴. 딱 보자마자 우리 알 수 있죠. 꼭지점이 p, q고 최대값은 p, q. 꼭지점이니까 q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q가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랬을 때 나오는 이 부분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거지. 그래서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는 꼭 외워놓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2차 함수의 특성상 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들, 축이 굉장히 중요할 경우가 많거든요. 축에서 좌우가 대칭이기도 하고 축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갖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경우에는 축에서 최대값을 갖고 위로 볼록인 경우에는 위로 볼록이어도 어쨌든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겠죠? 축에서 여기서 이제 최대값을 갖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경우긴 한데, 자, 왼쪽에서 그러면 세호창에서 0보다 클 때 최대값은 얼마예요? 여기서는 최대값? 계속 쭉 올라가기 때문에 점점 계속 커지겠죠. 계속 커지지만 어쨌든 끝이 없잖아. 끝이 없이 올라가니까 이때는 최대값이 없다라고 합니다. 무한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최대값은 없다. 그럼 이건 최소값이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한 조건이 걸려있지 않다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한쪽만 있어요. 최대가 있거나 혹은 최소가 있거나. 근데 이제 제한 조건이 걸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제한 조건이 걸리게 되는 경우. 뭐 아래로 볼록이고 위로 볼록인데 이제 x의 범위가 정해지는 거야. 어떤 식으로 x의 범위가 정해지냐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x의 범위가 축의 방정식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축을 포함해서 정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축을 포함하지 않고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위로 볼록일 때도 마찬가지. x의 범위가 축을 포함하고 정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축을 포함하지 않고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최대 최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는 최대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제일 높이 있는 데가 최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면은 눈으로 보이니까 최대 최소를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가 최대가 되겠죠. 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최소가 돼. 근데 만약 여기서는 어디가 최대예요? 여기가 최대잖아. 근데 최소가 뭐예요? 꼭지점에서 갖는 게 아니라 여기서 최소를 갖게 된다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캐치를 해야 되냐면 축의 방정식이,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꼭지점의 x좌표가 제한된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 축의 방정식이 제한된 범위에 있으면 그 꼭지점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갖는 게 맞는데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제한된 범위의 양쪽 끝에서 최대 최소값을 갖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이제 이 문제가 어려워지냐면, 언제 이 문제가 어려워지느냐? 축의 방정식이 미지수일 때, 제한된 범위가 주어지면, 그러면 이제 축의 방정식이 미지수일 때 플러스 제한된 범위가 주어진 문제, 이 문제들은 이제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왜? 축의 방정식이 뭔지를 몰라. 근데 범위는 제한돼 있어? 그럼 이 축의 방정식이 제한된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될까? 아니면 밖에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거든. 그래서 경우를 다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축의 방정식이 제한된 범위 안에 있을 때, 축의 방정식 제한된 범위 왼쪽에 있을 때, 축의 방정식 제한된 범위 오른쪽에 있을 때 다 경우를 나눠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축의 방정식이 과연 이 제한된 범위에 들어가는가, 들어가지 않는가부터 파악을 하셔야 돼요. 들어가면 꼭지점에서 최대 혹은 최소값을 갖게 될 거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양쪽 끝에서 최대 최소값을 갖게 된다. 인데 여기서 만약에 제한된 범위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제한된 범위가 등호가 안 들어가고 이렇게 뻥뻥 뚫려 있어. 그럼 이때 최대 최소가 얼마예요? 응? 이때 최대 최소가 얼마야? 최대값과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양쪽 끝값이 뻥 뚫려 있으면 없는 거야. 그냥 없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저게 가까워지는 무슨 어떤 값이 있겠지만 그걸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럼 최대 최소값이 없는 경우 쭉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쭉 작아지거나 아니면은 양쪽 끝의 값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최대 최소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1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끝난 거예요. 개념은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죠. 저번 시간 2차 방정식 문제를 선생님 못 풀어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것부터 풀고 X축과 만나지 않을 때 머리를 못 말리고 왔어. 플러스 B 플러스 C. 다 했어요? 같이 풀어볼까요? 507번 봅시다. 507번 보시면 이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데요. 근데 이 이차함수의 개형이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거든요. 근데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게 붕 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fx가 0보다 큰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만나지 않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b가 0보다 작다라고 그랬는데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걸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이게 0보다 작아야 돼. 그런데 a제곱은 항상 양수란 말이야. 근데 이게 0보다 작아야 된다니까? 그럼 4b는 이거 a제곱보다 큰 양수여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b가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4b가 a제곱보다 크기도 하잖아요. 4b가 a제곱보다 커야 되니까 a제곱은 양수. 그럼 b도 양수가, 잠깐만, b가 양수, 뭐야, 이거 틀렸네요, 기억. b가 양수여야 돼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냐라고 그랬는데, 이런 거 구할 때는 a랑 b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a 플러스 b가 나오기 위한 x 값을 집어넣으면 돼요. x에다 1을 집어넣어보죠. 그러면 f1은 1 플러스 a 플러스 b인데, fx가 지금 모든 구간에서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0보다 커야 되죠, 무조건.
그래서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게 디귿에서 나오고요. 자, a 마이너스 b가 나오려면은 b는 플러스 b니까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f 마이너스 1은 1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데 역시 이것도 0보다 커야 돼.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가 1보다 작다는 게 나오네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니은과 디귿 같은 거는 중학교 때도 우리 유형 문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나와 있는데 이 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그러니까 일반형이고 표준형이라고 하죠. 표준형으로 표현해야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죠. 근데 꼭지점의 좌표가 1,8로 주어져 있어. 그러면 최고차원 계산 모르고 지금 1,8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고 그랬어요.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최고차원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뭐겠어요? 1,8이 여기 위에 있어. 근데 x축과 두 점에서 만났네. 그럼 아래로 볼로 기어야 돼? 위로 볼로 기어야 돼? 무조건 위로 볼로 기어야 되죠. 그래야지 두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근데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라고 그랬네. 그러면 요거랑 요거가 좌표가 얼마가 되겠어? 여기 1이 가운데 1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3하고 마이너스 1이 돼야지. 차와 대칭적이어야 되니까. 아, 그럼 이 2차 함수는 y는 최고차원계수 a 모르지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함수네. 맞아요? 근데 1,8을 지난다며. 1,8을 지나니까 f1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4a가 8이에요. 아,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a 마이너스 2니까 이거 전개하면 b랑 c도 구할 수 있겠다. 됐어요? 그 다음에 525번 가볼게요. 525번 이 문제 보시면 지금 두 개의 2차 함수인데 얘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최고차항의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1. 얘는 위로 볼록이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3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둘이. 그런데 이 두 개를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 있어. 그거 어떻게 생겼겠을까? 동시에 접하는 접선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싹 지나가야겠죠. 여기에도 접하고 여기에도 접하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접하면은 요거 판별식 뭐가 돼야 돼? 판별식 접하니까 0이 돼야 하고 0이 돼야 하고 여기에 접하니까 이거 판별식도 0이 돼야 돼. 미지수 몇 개 있어요? K랑 M 두 개 있으니까 식 두 개 나오겠지. 그래서 구할 수 있겠네. 그럼 이거랑 이거랑 같다고 놓으면 x제곱 넘겨요 저쪽으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은 0. 이거의 판별식 0이 돼야 돼. 4분의 D1이라고 하겠습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AC 은 0이 돼야 돼. 그러므로 K는 마이너스 4 일단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M이 또 0이 돼야 돼. 그럼 이거의 판별식도 역시 0이어야죠. 접하니까 4분의 D2라고 하겠습니다.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는 0이 돼야 돼. 그러므로 M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두 개 곱해버리면 20 나옵니다. 자, 다음 주 넘어가서 540번 지금 한번 해볼래요?
540 했으면 549번이랑 552번도 해보세요. 549번이랑 552번. 49, 52. 같이 해볼까요?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니까 540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A를 미지수로 가지는 2차 함수와 그 다음 임의의 직선 y는 mx 플러스 n이 항상 접한다라고 그랬어요. 접한다. 그럼 뭘 만족시켜야 돼요? 한쪽으로 넘겼을 때 나오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 근이 하나여야 되니까 접하니까. 근데 어떤 문제든지 간에 A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A에 뭐가 들어가도 이건 성립한다는 거거든? 1이 들어가도 2가 들어가도 뭐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어떤 큰 수든 어떤 작은 수든 들어가도 성립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A로 묶어서 어떻게 해? 제거를 시켜줘야 되는데 A를 제거시켜줄 수는 없죠. A로 딱 묶었을 때 묶여지는 이게 있을 거 아니야.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돼요?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는 거야. A를 어떻게 못하니까. 그쵸? 그래야지 A 값에 관계없는 값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거를 1차식을 2차식 쪽으로 넘겨볼게요. x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m의 x에다가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n은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판별식을 따져볼게요. 판별식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뭐에 관계없이? a에 관계없이 2a-m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n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 4a 제곱 여기 4a 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4am 플러스 m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n 이렇게 되죠. A 값에 관계없이 뭘로 묶어? A로 묶어. A 있는 거 이거 두 개 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A로 묶어버려. 그럼 M 플러스 1이고 뒤에 나오는 것이 M제곱 플러스 4N이 되는데 이게 뭐가 돼야 돼? 항상 A 값에 관계없이 0이 돼야 돼. 그러므로
m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되어야만 하고 m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는 n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야죠. 그래서 이렇게가 이거 가지고 뭐 제곱하든지 뭐 그렇게 구하라고 하겠지 뭐. 뭐 구하라 했어요? 어? 아, 더하라고 그랬네. 마이너스 4분의 5고 4 곱하면 마이너스 5네요. 그쵸? 접한다고 하면 판별식이 0. 2차식에서는 2차 함수에서는요. 접한다고 하면 판별수 0입니다. 왜냐면은 만나는 교점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 그래프상에서 만난다는 것은 곧 해를 의미하니까. 해가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 근데 2차식인데 해가 하나밖에 없어? 판별식이 0이죠. 자, 549번 가보죠. 549번 보시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y는 이미지 직선이 있는데 이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한 교점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래. 나머지가 다 유리수잖아. 그럼 다른 한 교점은 뭐예요? 이거 무슨 성질이야? 켤레근 성질이지. 그러니까 이걸 저쪽으로 넘겨봐요. 넘기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b는 0. 이것의 두 교점이 즉 해가 될 텐데 하나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래. 그럼 다른 하나는 당연히 2 플러스 루트 3이고 두 개는 2차 방정식의 근이 될 거고 더했을 때 더하면 얼마예요? 4는 a 플러스 3이 되고 곱은 2 마이너스 b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므로 a는 1, b는 1. 이렇게 켤레근 성질을 활용하는 겁니다. 알겠죠? 켤레근 성질. 개수가 다 유리수이면 루트 부분 부호 반대가 서로 근이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유리수 A, B라고 명시를 해줬잖아. 그쵸? 이거 개수 유리수니까 켤레근으로 풀어라. 그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52번 가볼게요. 이렇게 생겨,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나? 잘 안 되네요. 네, 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지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20이래. 이거 그럼 너무 편할 것 같아. 왜냐면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인데 어쨌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예요? n-2.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뭐예요? n-1. 근데 n-1이 0보다 지금 작아야겠지. 서로 다른 부호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22로 주어졌어. 끝난 것 같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어떻게 해? 저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m제곱에 마이너스 4m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m 플러스 4에 플러스 2니까 플러스 6이 22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m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16이 0이 되고 아름다운 꼴인가요? m 마이너스 8 m 플러스 2가 0인데 m이 8 아니면 마이너스 2인데 이거 만족시키려면 m이 뭐여야 돼요? m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맞죠? 마이너스 2 맞죠?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몇 번 가볼까요? 뒤에 가서 터프라고 써있는 것 좀 봅시다. 567, 574 두 문제 풀어볼까요? 567, 574 이제 최대치수 나오네요.
같이 해볼까요? 567번 봅시다. 2차 함수가 x1에서 최대값 3을 갖는다고 그랬어. 제한된 x 범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편하게 최대값을 가지려면 이렇게 위로 볼록이어야 되고 이 점이 1,3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을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fx를 이렇게 놓을 수 있지. a의 x-1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4x 플러스 3과 한 점에서 만난대. 무슨 소리야?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접하는 경우밖에 없어.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났는데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접하는 것밖에 없다. 다른 경우에서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는, 접하지 않으면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없어요. 알겠죠? 접하지 않으면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는 이 두 개를 갖다고 놨을 때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 이거 정리해 볼게요. a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3 이거랑 4x 플러스 3이랑 같대요. 3, 3 없어지고 이쪽으로 넘기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2a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4 x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a는 0. 그럼 이 판별식인데 짝수네요. 그래서 4분의 d로 갑시다. 4분의 d는 b-의 제곱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은 a의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4는 0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a가 이상한데 값이? 저기 마이너스 아니에요? 어디? 아니에요. 값이 이상한데요? a가 f2를 구하여라. 2를 구하려면 a 플러스 3인데 뭔가 잘못됐다. 뭐 잘못했을까? 문제 잘 썼니? ax 플러스 1에서 3 최대값 3을 가자. 오케이. 4x 플러스 3과 한 점에서 만나.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1에서 3을 가자. 맞고 4x 플러스 3 a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 a 플러스 3 4x 플러스 3 뭐가 들었을까? 15 마이너스 AC 여기 A 안 곱했다. A 제곱. 그러면 4A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얘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이제 F2 구하면요 플러스 2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문제였고 자 574번 볼게요. 이제는 제한된 조건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하라고 그랬죠? 제한된 조건이 저렇게 나오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근데 F0이 마이너스 2고 이게 조금씩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하면 될 것 같아. fx에 대한 다른 2차 함수 말고는 다른 힌트가 없잖아. 하지만 F0이 마이너스 2라는 건 뭐가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2차 함수 중에서 상수항이 마이너스 2라는 소리니까 fx를 이렇게 세팅할게요. fx를 a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라고 세팅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것을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시켜서 계수 비교하면 나올 것 같아요. 봅시다. fx 플러스 1이면 a의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b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2잖아. fx 플러스 1이. 그쵸? fx 플러스 1이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 전개해보면 a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ax 플러스 bx니까 플러스 2a 플러스 b의 x에다가 상수항이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fx는요. fx는 저거잖아. 그냥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위에서 아래 거 쓱 빼볼게요. 위에서 아래 거를 쓱 빼봅시다. 그러면은 ax제곱 없어지고 ax제곱 없어지지 bx 없어지지 마이너스 2 없어지죠. 그러니까는 2ax에다가 플러스 a 플러스 b가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2x라는 거잖아요. 저기 가에서. 맞죠? 그러므로 a는 뭐가 돼야 돼? a는 1이어야 되고 b는 마이너스 1이어야지 똑같아지죠. 문제에서 구하는 거 뭐였어요? 최대값과 최소값?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a는 1, x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이 그래프의 개형은 아래로 볼록이야 일단.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 얼마예요?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그랬지? x는 2분의 1입니다. 그럼 제한된 조건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면 마이너스 1이 더 머니? 3이 더 머니? 3이 더 멀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네. x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x가 3일 때겠지. 그때의 최대값은 여기고 그때의 최소값은 여기가 되겠죠. 최대값은 그럼 얼마야? 3 집어넣어보면 4가 나오네요. 자, 최소값은 2분의 1 집어넣어보면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9 나오네요. 두 개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9 나오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578번이랑 585번 두 문제 풀어볼까요? 이거 두 문제랑 뒷페이지에 두 문제 풀고 쉴게요. 좀만 참아요.
자, 두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578번. x가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나와 있는데 설마 이거를 전개하는 건 아니겠죠? 뭐부터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치환부터 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x제곱 마이너스 2x를 치환할게. 근데 얘들아 치환을 하잖아요? 치환을 하면 뭐 조심해야 될까? 치환을 하면 항상 범위, 변형, 변하는 범위를 조심해야 돼. 지금 x에 대한 함수인데 이걸 내가 t로 바꿨어. 그러면은 그 제한 조건, x에 걸려있는 제한 조건이 어디로 걸려야 돼? t로 걸려야 되는데 그대로 마이너스에서 4까지가 되겠어? 그게 아니죠. x제곱 마이너스 2x가 t이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어떠한 값들을 갖는지를 파악해야 돼. 자, x제곱 마이너스 2x는 이거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인데 그럼 축의 방정식이 얼마예요? 축의 방정식 x는 1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1에서 4까지라고 그랬으니까 해당되는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되겠죠? x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 x는 4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최대값은 8,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x제곱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1에서 8까지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8 사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이제 새로운 문제가 된 거야. 어떤 새로운 문제?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5인데 이때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8 사이인 거예요. 그랬을 때 뭘 구하는 거야?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아, 이거 라지엠 스몰m이 이게 아닌데. 지금 문제에서 라지엠 스몰m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최대 최소라고 하겠습니다. 최대 최소. 이제 새로운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 풀면 돼.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떤 모양이냐면 아래로 블록이에요. 축의 방정식이 얼마? t는 2가 되죠? 근데 마이너스 1에서 8 사이면 범위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에서 8 사이면 8이 더 멀리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에서 t가 8 사이일 때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야. 최대값은 8일 때일 것이고 최소값은 그럼 2일 때가 되겠네. 최대값은 8 집어넣어봐요. 37. 최소값은 2 집어넣어봐요. 1. 그래서 최대랑 최대에서 최소 빼버리면 36이 나오죠. 됐어요. 그럼 두 번 했어야 되는 거네. 그치? 뭔가 최대 최소 구하는 걸 헷갈리지 마세요. 자, 주의하세요. 여러분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뭘 하든지 간에 치환을 하게 되잖아요. 치환을 하게 되면 항상 범위를 조심하세요. 알겠죠? 우리 앞에서 배운 다항식 계산, 인수분해하고 곱셈정리, 곱셈공식 쓸 때는 치환하더라도 뭐 그냥 치환한다면 그냥 계산하고 마지막에 치환한 거 대입해주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게 그냥 가능했던 이유는 그 범위를 따로 구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치환을 하게 될 일이 있으면 항상 범위 조심해야 돼. 항상 범위. 좋아요. 그 다음에 585번은 좀 어려운 문제가 될 뻔했다가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x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인데 선생님 아까 얘기했었던 거 그 2차 함수 개념 설명할 때 쭉 설명했던 마지막에 축의 방정식이 미지수이면서 제한된 범위가 걸려있으면 어려운 문제가 된다고 했었죠. 축의 방정식 미지수지. 제한된 범위 걸려있지.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a가 2보다 크다는 거에서 조금 배렸어요. 자, 이거 축의 방정식이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2분의 a잖아요. 근데 a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쵸? 그러면 축의 방정식이 이 범위 바깥쪽에 있다는 게 뭐야? 판명이 바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 위로 볼록이에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인데 축의 방정식이 지금 2분의 a거든요. 2분의 a인데 얘가 뭐보다는 커? 1보다는 커. 그럼 1은 2분의 a보다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1이 있겠네.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라며. 아, 요 범위에 해당하는 거네, 지금. x가 마이너스 1. x가 플러스 1.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최대값이 4라고 그랬어? 언제 최대인데? 1일 때 최대잖아요. 1 집어넣어. 1 집어넣어. 얼마야? 마이너스 1 플러스 a잖아. 이게 4라고? 그러므로 a는 얼마?
5 이렇게 쉽게 나와 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 문제가 만약에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2분의 a가 추계 방정식이지. 2분의 a가 1보다 크냐? 2분의 a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냐? 2분의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냐? 이렇게 다 나눠서 풀어야 돼요. 그리고 이건 안 풀려요. 지금 이 조건만으로는 안 풀려요. 뭔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나눠서 풀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문제는까지는 아니었어요. 이 교재 자체가 쉽다 보니까 그런 고난도 문제까지는 안 나옵니다. 일품에 있을 거예요. 자, 펜 6쪽에 591번과 594번 이 두 문제 우리 같이 풀고 쉴게요. 591, 594번만 풀어보세요. 어디였어? 591번 저거 원의 방정식이기도 하지만 원의 방정식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혹시 원 그리고 막 할까봐 원의 방정식으로 푸는 거 아닙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죠.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가 있는데 2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3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당연히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니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 싶은 생각이 막 들죠? 그래서 집어넣어보자. 2x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3의 최대치수를 구하는 건데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7 이렇게 되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그냥 이렇게 넘어오면 안 되고요. 봐봐. 숨겨져 있어, 범위가. 범위가 숨겨져 있어.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까지밖에 안 돼. 그렇잖아요. 왜? x제곱은 4-y제곱이야. 그렇지? 근데 이게 지금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 y제곱도 무조건 양수잖아. 그럼 x제곱이 아무리 커져봤자 4밖에 안 돼요. x제곱이 4보다 커질 수는 없어. 그쵸? x제곱이 4보다 커질 수 없기 때문에 x는 한계값이 2랑 마이너스 2까지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앞에 문제들에서는 이 범위, 제한된 범위가 주어졌는데 이거 제한된 범위가 숨어져 있는 꼴이에요. 그럼 2랑 마이너스 2 사이에서 최대치수를 구하는 거야. 유로볼록이네요. 추계방정식이 얼마? 1이죠? 그러면 제한된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까지는 이렇게 나타내어지겠네요. x는 마이너스 2, x는 플러스 이렇게 나타내어지겠다.
자, 그럼 최대값이 얼마? 최대값은 1 집어넣어야겠죠. 1 집어넣으면 8. 최소값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그럼 최대와 최소 더하면 7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볼게요. 594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봐봐요.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 뭐야? 이거 최소값? 그럼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뭡니까? 4-2a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뭡니까?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두 개 대입하면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에 플러스 4-2a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해가지고 a가 언제일 때 최소값 돼요? 추계방정식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1일 때 최소값이 되겠네. 그럼 2분의 1 집어넣어. 얘가 2분의 1일 때는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가 되니까 이게 4분의 15가 돼야 되죠. 최소 4분의 15. 틀렸어야 되는데. 어이씨. 왜 맞았지? 아, 이거 틀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낸 사람이 조금 맞았는데 맞으면 좋은 일이긴 한데 이거 왜 틀렸어야 되냐면 이 조건을 생각했어야 돼. 지금 이렇게 선생님 그냥 막 풀어버렸잖아. 사실 이렇게 막 풀면 안 돼요. 뭐 하나 건너뛴 거냐면 지금 얘가 두 실근을 갖는다고 그랬죠. 두 실근을 갖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조건 따져야 될까? 반드시 판별식 조건 따져야 돼.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x제곱에 x의 범위가 숨어져 있는 것처럼 이것도 a의 범위가 숨어져 있는 거야. 지금 여기 판별식 써보면요. 문제 완성도가 떨어지는구만.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얘가 a제곱 a제곱 없어지고 3a에 플러스 4에 플러스 5 이렇게 되잖아. 근데 두 실근을 갖는다고 두 실근 서로 다른 애란 말은 없으니까 두 실근이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조건이 숨어져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지금 얘가 최소값이 2분의 1일 때 가지니까 별 상관은 없었던 것 뿐이에요. 근데 보통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A가 지금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다인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A가 보통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예를 들면. 그러니까 2분의 1을 못 집어넣게 나와.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면 틀리게끔. 그렇게 함정을 파는 건데 이 문제는 그 함정까지는 아직 안 판 거야. 교재가 그렇게 어려운 교재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판별식 조건이 숨어져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틀립니다. 나중에 이제 또 보게 될 거예요. 뒤에 활용 문제는 뭐 그냥 식 세워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요. 쉬었다가 이제 그거 할 건데 잠깐만 1품 숙제 그 전에 먼저 체크하고 갑시다. 1품 숙제 어디까지겠어요? 그러면 1품 숙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좀 근데 많이 밀렸으려나 여러분들이 숙제를? 2차 방정식 2차 함수까지니까 거기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51쪽 한 단원이네. 모처럼 그쵸? 쉬었다가 우리 1품 앞에서부터 쩍쩍쩍 풀게요.